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3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이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저희 신우가 살고 있는데 신우가 이번 연말은 아이들이랑 미국에서 같이 보내자고 연락을 줘서 남편과 기나긴 연차를 쓰고 한달음에 미국으로 달려왔습니다. 시모 때문에 시댁이 초박살난 후 한동안 신우와도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신우가 먼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신우나 저희 집이나 잘못한 거 하나 없어서 저희끼리 연락을 안 하고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더더욱이나 신우 딸이 저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한다기에 신우가 용기를 내어 먼저 저에게 연락을 준 듯 했습니다. 비록 지금 시모와는 연을 끊고 살고 있지만 그나마 신우와는 잘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시차 적응이 어려워서 저 혼자 이 야밤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 왜 우리 시댁이 콩가루 집안 마냥 박살이 났는지 나만 알기엔 너무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결혼은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당연시 되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4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시모가 저희 결혼을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너희 아직 어리니까 2, 3년 정도는 미뤄도 되지 않겠어? 엄마 생각엔 올해나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내후년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엄마, 언제는 우리 보고 언제 결혼하냐고. 나보고 빨리 장가 가라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설마 유림이가 엄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유림이 왜 마음에 안 들어 하겠어? 유림아, 내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만큼은 내 뜻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유림이는 그럴 수 있지? 시모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무작정 저희에게 결혼을 2, 3년 정도 미루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혼하기로 마음까지 다 먹어놓고 어떤 식으로 결혼식을 올릴지 다 생각해두고 있었는데 시모가 결혼을 미루라고 하니 솔직히 그땐 남편이랑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우리 결혼 미루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 내가 찾아뵐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셨으면서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며느리로서는 별로이신가 봐. 그런 거 아닐 거야. 내가 엄마랑 따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유림이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줘. 그리고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도 우리 엄마 이야기는 따라하지 말아주라. 남편은 혹여라도 제가 자기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엄청 초조해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따로 시모와 대화를 했는지 며칠 후 엄청 씩씩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자기,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그래? 진짜 어머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시는 거래? 너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차라리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미루라고 한 거였으면 좋겠어. 유림아, 너한테 말하기 창피한 이야기인데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사실 우리 엄마 재혼해야 돼서 우리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 재혼? 어머님이 재혼을 하신다고? 어머님한테 남자가 있으셔? 아니, 있을 순 있는데 재혼을 하시면 결혼식까지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야? 그렇대. 내가 혼인신고만 하고 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엄마는 무조건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고 우기는 입장이라. 나도 정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시모가 재혼을 하고 결혼식까지 올린다는 말에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이유는 시모가 이미 3번의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번에 재혼을 하면 4번째 결혼인데 4번째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시모가 너무 대단하면서도 아들인 남편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남편의 심정은 오죽하겠나 싶었거든요. 당사자인 어머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말릴 수 없겠지만 나는 자기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돼. 어쨌든 어머님이 왜 우리 결혼 미루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난 일단 가만히 있을게. 자기랑 어머님이랑 잘 대화해서 어떻게 할지 정해봐. 시모가 재혼을 한다는 이 상황에서 제가 결혼식을 하겠다고 우기는 것도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 제가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아들 결혼을 미루고 자신의 결혼식을 치렀죠. 그리고 나서 새 시부를 처음 만났는데 인상이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유림 양, 우리가 양보를 했어야 했는데 먼저 결혼식을 올려서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유림 양이랑 동민이가 우리 둘을 이해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이 마음은 꼭 보답하도록 할게요. 아니에요. 결혼식 미룬다고 해서 저희한테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아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아버님. 시모가 네 번째로 맞이한 시부는 인상만 좋은 게 아니라 인품도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아들 결혼을 미루게 하고 자신들이 결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아는 참된 어른이셨죠. 어머님이 왜 그렇게 서둘러서 결혼을 하시려고 했던 건지 아버님을 만나뵈니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좋은 분이시니 저라도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을 거예요. 유림이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다니 내가 너무 고맙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동민이랑 유림이한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받아줄 수 있겠니? 너희들 결혼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시부는 저희에게 아주 큰 금액의 돈을 건네셨습니다.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부모 노릇을 해보고 싶으시다며 결혼자금을 보태주신 것이었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두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해봤다. 그리고 우리한테 서운한 게 있었다면 그 마음 오래 간직하지 말고 빨리 잊어다오. 내가 앞으로 두 사람한테 아비 노릇 제대로 할 테니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구나. 저도 사람인지라 큰 돈을 받고 나니 서운함이고 뭐고 모든 감정이 사라지더군요. 오히려 결혼을 미루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시모도 저희도 모두 행복한 결론이 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다 지혜로운 시부 덕분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남편과 저도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갑자기 미국에 있는 신우가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동민아, 네 누나, 응? 미국에서 만난 남자를 재혼한다고 하더라?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다고는 하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알아둬? 누나? 그 독일 출신 남자 말하는 거야? 누나, 전 남편 때문에 남자한테 질려서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 결국에 누나도 재혼을 하네. 너는 그 전 남편 이야기 왜 하냐? 그리고 걔는 한국애였고 이번엔 독일애잖아. 그러니까 상황이 아예 다르다는 거지. 어쨌든 네 누나 재혼한다길래 내가 일단 하연이만 한국으로 보내라고 했어. 남편에게는 미국에 사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누나 한참 전에 이혼을 해서 미국에서 혼자 7살 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이 끝나기 무섭게 신우도 재혼을 한다는 소식에 솔직히 저는 저희 시댁이지만 참 대단한 집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 재혼 소식을 듣고 저는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저도 모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형님은 안 들어오시고 하연이만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지 엄마 재혼하는데 하연이는 걸림돌만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나한테 보내라고 했어. 웬만하면 한국에서 내가 하연이 키울 생각이다.
형님이랑 재혼하시는 분 말이에요. 형님한테 애가 있다는 거 알고 그 정도는 감수하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그분이 하연이 있는 게 신경이 쓰이신데요? 그리고 애한테는 한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미국에서 지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가 뭘 안다고 떠드니? 그 어린애가 새아빠 눈치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지 좋다는 할머니 옆에서 사는 것보다 좋겠니? 나는 우리 하연이 정서를 위해서라도 내가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 신우의 딸을 갑자기 자기가 데려가 키우겠다는 시모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시모는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어린애 키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유림이란 동민이 너희가 나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특히 유림이 네가 우리 하연이 좀 많이 챙기고 들여다보고 해줘. 어머님, 제가 애를 낳아본 것도 아니고 조카도 없는데 제가 신경 쓴다고 해도 아마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보다 젊어서 더 똑똑하잖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내 부탁을 거절할 셈이야? 너는 그 어린애가 엄마랑 떨어져서 한국에 와서 지내는 게 안쓰럽지도 않니? 시모가 왜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책임감을 떠넘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시모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했는데 신우 딸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시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유림이 네가 우리 하연이 다니 유치원 좀 알아봐라. 늙은 나보다 네가 그런 거 찾기를 더 잘하지 않냐? 나는 눈도 안 보이고 기억력도 안 좋아서 그런 거 찾기가 너무 힘들구나. 어머님, 하연이 유치원만 알아보면 돼요? 그럼 제가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으로 한번 전화 돌려볼게요. 시모가 저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시모 말대로 뭘 하든 젊은 사람이 더 쉽게 하고 더 빠르게 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신우딸이 다닐 유치원을 알아봐주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 시모가 저에게 신우딸의 부모 역할까지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하연이 유치원에서 학부모 참여 수업한다고 하던데 너랑 동민이가 나 대신 좀 가줘라. 이 늙은 할머니가 가는 것보다 그래도 젊은 삼촌 부부가 가는 게 훨씬 보기에도 좋고 애 기분도 다르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하마. 엄마, 우리 둘 다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고 매일 일 나가는 회사원이야.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평일날 일을 쉬고 하연이 유치원에 가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엄마는 왜 자꾸 우리한테 하연이 일을 대신하라고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엄마 도대체 하연이를 왜 데리고 왔어? 너는 삼촌이라는 게 그런 거 하나도 못 해주니? 내가 뭐 너보고 하연이 키우라고 했어? 유치원 행사에 뭐 좀 참여해달라고 하는 건데 너는 어쩜 그렇게 속이 좁니? 네가 그러고도 하연이 삼촌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웬만한 건 다 해주고 있잖아. 유림이도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해주고 있지만 적당히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 신호에다 애도 없는데 왜 하연이를 우리가 키우다시피 해야 돼? 남편도 참다 못해 폭발했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에 시모에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 어린이날 다른 일정 없지? 너희끼리 어디 가서 놀 생각하지 말고 하연이랑 뭐하고 놀지 계획 좀 세워봐라. 하연이 어린이날이라고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더라. 엄마, 유림이도 그렇고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집에서 푹 쉴 생각이야. 아버지랑 엄마가 유림이 데리고 나갔다 오면 되잖아. 동민아, 우리같이 늙은 사람이 어린애들 좋아하는 곳이 어딘지 알고 데리고 나가. 그리고 나가면 죄다 젊은 엄마랑 아빠가 애 손잡고 다닐 텐데 하연이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다니면 하연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니? 엄마,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앞으로 유림이랑 내가 하연이 키우다시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이 시모에게 화를 내자 시모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대들지 못한다고 시모가 판단을 하신 듯했습니다. 유림이 너도 동민이랑 같은 생각이니? 너도 하연이 돌보는 게 힘들어? 내가 너희한테 선 넘는 부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그렇다기보다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연이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은 있긴 해요. 너희 정말 끼리끼리 결혼을 했구나. 너희는 어쩜 다 큰 어른들의 조카랑 놀아주는 걸 그렇게 싫어할 수 있니? 나는 너희같이 조카 싫어하는 애들은 또 처음 본다. 시모는 제 뜻대로 되지 않자 저희를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억지로 조카에게 부모 노릇을 해가며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우딸이 놀이터에서 노는 걸 보고 있는데 순간 이게 뭐하는 짓인 건가 싶더군요. 여보, 우리는 애도 없는데 지금 남의 애 보면서 왜 육아에 지쳐야 되는 거야? 나 진짜 애 낳고 싶었는데 하연이 돌보다 보니까 애 같은 거 낳기도 싫어졌어. 이런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우리 오늘 엄마한테 확실하게 얘기하자. 신우딸 육아에 지쳐가던 저희는 시모와 결판을 지을 생각으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하연이 미국으로 언제 돌아가요? 하연이가 가끔 저한테 미국에 있는 엄마 보고 싶다고 하던데 이렇게 무작정 형님이랑 하연이가 떨어뜨려 놔도 되는 건가요? 하연이 제가 지엄마 지원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면 어떻게든 내가 끼고 살아야지. 그러려고 데리고 오는 거라고 내가 전에도 말했었잖아. 하연이는 내가 예수 키울 생각인데 너 설마 하연이 보는 게 힘들어서 하연이 미국으로 보내려고 그런 질문 하는 건 아니지? 어머님, 무슨 뜻인지 말씀 이해했는데 제가 볼 때 하연이 그래도 엄마 옆에서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형님한테 전해드려 볼까요? 이건 하연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삼촌이나 숙모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너희 지금 충분히 우리 하연이한테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지금처럼만 해라. 솔직히 애 재우고 씻기고 먹이고 하는 건 다 내가 하는데 너네가 왜 난리니? 벽을 보고 대화를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건가 싶었습니다. 시모는 신우딸을 미국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와 함께 키울 작정인 듯 했죠. 어머님, 저희 신혼 즐기려고 일부러 애도 안 갖고 있는데 하연이 매일같이 돌봐서 그런지 벌써 애 낳고 애 키우고 있는 기분이에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돼요? 삼촌으로서 하루 이틀은 봐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어머님, 우리한테 하연이 하루 이틀 맡기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 이럴 거면 하연이 왜 데리고 온 거야? 엄마가 볼 생각으로 데리고 온 거면 엄마가 제대로 책임을 져야지. 왜 맨날 엄마는 늙어서 못한다는 핑계로 우리한테 하연이를 맡기는 건데? 이게 애한테 정서적으로 다 안 좋다는 거 몰라서 그래?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연이 도대체 무슨 죄야? 이번엔 제대로 시모와 결판을 내기 위해 남편과 제가 시모에게 그간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다 꺼내자 시모는 저에게 꼴도 보기 싫다며 연을 끊자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싸가지 없는 것들. 어린 조카 보는 게 힘들면 너 얼마나 힘들다고 그 지랄들이야? 너희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앞으로 절대로 하연이 봐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하연이한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근데 저희도 저희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여기서 유리민이가 제일 나쁘다. 솔직히 하연이가 네 조카라도 이렇게 했을 거니? 신우이 딸이라고 너도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니야. 나 앞으로 네 배에서 나오는 자식은 거들떠도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애미가 예뻐야 그 배에서 나온 새끼도 예쁘지? 너 보니까 네 새끼는 보기도 전에 꼴도 보기 싫구나. 시모의 막말에
남편이 제대로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말라며 소리란 소린 다 지르고 저를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모 집에서 뛰쳐나오고 한 달을 넘게 시모와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시모도 저희도 서로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때 제가 임신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머님한테 우리 임신한 사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엄마가 마지막에 우리한테 했던 말 생각하면 알려주기 싫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지 어떡하겠어. 만약에 엄마 우리 임신 소식 듣고도 막말하거나 언짢아하면 그때부턴 진짜로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일단 말씀은 드려보자. 시모가 밉든 좋든 임신 사실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병원 가보니까 임신 8주째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가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그럼 그때 네 뱃속에 아이가 이미 있었다는 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손자한테 막말을 했구나. 어른으로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임신한 거 정말 축하한다. 전에 내가 했던 말은 홧김했던 말이니까 잊어다오. 너무 순순하게 사과하는 시모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아는 시모는 끝까지 저희 탓을 할 사람인데 시부 영향인가 싶었죠. 하지만 시모가 왜 그렇게 순순히 사과를 했는지 본심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조만간 연락하던 참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한테 어쩔 수 없는 부탁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탁이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들어줬으면 하는구나. 시모의 입에서 부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남편과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하는 부탁이라고는 뻔했거든요. 신우딸에 대한 부탁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나 조만간 미국에 있는 너희 누나한테 갈 생각이다. 누나 결혼 준비하는 것도 좀 도와주려고 3달 정도 있다가 오려고 하는데 하인이를 내가 맡길 데가 없어서 말인데 너희가 3달 정도만 좀 봐줘라. 어머님, 하인이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서 3달 정도 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 제대로 알아들었네. 네 시아버지가 하인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니? 내가 맡길 데라고는 너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부탁한다. 3달만 하인이 돌봐주렴. 어머님, 기왕 가시는 김에 하인이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올 때 데리고 오더라도 하인이도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할 텐데 하인이 데리고 갔다가 오세요. 어머님한테도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요? 하윤이 괜히 갔다가 자기 엄마랑 안 떨어진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렇게 될까봐 걱정돼서 안 데리고 가는 거니까 너희가 좀 돌보도록 해라. 시모와 거의 한 달 만에 화해를 했으니 더 이상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강제적으로 신우딸을 저희에게 맡기려고 하는 시모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유림이 임신한 지 이제 8주밖에 안 돼서 한창 조심해야 될 때야. 하윤이 우리가 3달 동안 맞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유림이 말대로 하윤이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윤이 순하고 착해서 데리고 있기 편하다니까? 너희도 잘 알잖아. 세상에 우리 하윤이만큼 말 잘 듣는 애 어디 있니? 음식도 안 가리고 잠투정 없이 잘 자는 애니까 네가 좀 데리고 있어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하윤이가 우리가 어떻게 3달씩이나 봐. 유치원에는 어떻게 데려다주고 어떻게 데리고 오라고. 나 요즘 야근도 잦고 유린이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돼서 하윤이 돌보는 거 못해. 우리 사정도 좀 고려해 달라고. 시모는 두 귀를 막았는지
저희가 안 된다고 해도 그러냐?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은 안 하고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시모에게 절대로 신우딸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왔는데 시모는 미국으로 떠나는 날 신우딸과 짐을 저희 집에 던져놓고 미국으로 주랭랑 치셨습니다. 유림아, 내가 너한테 진짜 미안하다. 나도 우리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일단 하연이 당장 어디 보낼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만 참고 우리가 하연이 돌보자. 내가 회사를 그만두던가 해서라도 하연이 최대한 내가 돌볼 테니까 네가 나 봐서라도 우리 엄마 좀 이해해줘라. 시모가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우리한테 매달려 사정을 해도 못할 망정 애를 버리듯이 저희 집에 두고 간 게 너무나 화가 나고 괘씸했죠. 하지만 겨우 7살 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도 나름대로 가여워 저는 신우딸에게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하연아, 숙모 말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번 주말에 숙모가 하연이가 가고 싶다고 했던 곳에 데리고 가줄 테니까 우리 하연이 오늘도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재밌게 놀자. 알겠지? 시모 말대로 신우딸은 어른 말에 참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에 와서도 금방 잘 적응했는데 그런 줄만 알았던 아이가 2주 정도 지나니 매일같이 울고 불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엄마 보고 싶어요. 나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요. 숙모, 저도 미국으로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하연아, 숙모랑 딱 100번만 같이 자고 일어나면 엄마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우리 엄마 기다려볼까? 싫어. 나 엄마 보고 싶어. 나 엄마 보고 싶다고. 나 엄마한테 데려가줘. 미국에 있는 엄마랑 떨어진 지도 오래됐고 붙어 살던 할머니도 갑자기 사라져 눈에 안 보이니 아이에게 혼란이 오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그랬던 건지 몰라도 어른들 문제로 엄마와 생이별을 하게 된 남편 조카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불쌍하게만 보였습니다. 여보, 나 하연이만 보면 마음이 안쓰러워서 안 되겠어. 처음에 울고불고 떼쓰는 게 짜증도 나고 힘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저 어린 것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저러겠나 싶어. 근데 어머님은 왜 하연이랑 형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내가 형님한테 전화라도 걸어볼까? 아니야. 내가 누나한테 전화해 볼게. 누나한테도 분명 무슨 사정이라는 게 있을 거야. 아이를 두고 간 시모도 미웠지만 아이를 저희한테 맡겨두고 연락 한 통 안 하는 신우의 속마음도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재혼을 해야 된다지만 딸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고도 괜찮은 건가 싶었죠. 그렇게 매일같이 우는 남편의 조카를 어르고 달래서 제가 돌본 지도 2달이 지났을 때 시부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윤이도 그렇고 유림이랑 동민이도 계속 마음에 씌어서 와봤어. 우리 며느리 몸은 좀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 혼자 없이 지내시는데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아휴, 나야 뭐 혼자 산 시간이 워낙 길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나저나 유림이는 하윤이랑 잘 지내고 있어? 하윤이 돌보면서 힘든 건 없고 많이 힘들다 싶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하루 이틀 정도는 하윤이 봐줄 수 있으니까.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하연이 옆에 끼고 살다 보니까 또 정이 들어서 이젠 괜찮아요. 저 하연이랑 엄청 많이 친해졌거든요. 나중에 우리 하연이랑 어떻게 헤어지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정이라는 게 참 무서운 놈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어린애를 데리고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2달 넘게 끼고 지내니 저도 모르게 깊은 정이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옆에 앉아 고기를 뜯는 남편의 조카를 보며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는데 조카가 오랜만에 할아버지도 보고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이 좋았는지 저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숙모,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대신 숙모만 듣고 숙모만 알아야 돼요? 할아버지랑 삼촌한텐 말하면 안 돼. 알겠죠? 알겠어. 숙모 혼자만 알 테니까 숙모한테 하윤이 비밀 알려줘. 하윤이 비밀이 뭔데 그래? 있잖아요. 할머니 말이에요. 사실 하윤이 엄마예요. 할머니가 그랬는데 하윤이를 할머니가 낳아준 거래요. 그래서 사실 내 엄마는 미국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남편의 조카가 비밀이라며 제 귀에다 대고 속삭였지만 워낙 목소리가 커서 남편과 시부도 그 내용을 같이 듣게 됐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이야기라 저는 시부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하연이 엄마는 지금 미국에 있잖아. 할머니가 지금 미국 가서 할머니랑 엄마랑 헷갈린 거야? 아니? 할머니가 엄마가 미국에 있는 엄마 아니라니까? 삼촌 바보야? 삼촌은 오빠잖아.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남편의 조카는 쫑아에 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엄마가 나랑 살고 싶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계속 미국 엄마 언니니까 할머니랑 살아야 된다고 했어. 근데 나는 미국 엄마랑 미국에서 살고 싶어. 미국 아빠도 나한테 진짜 잘해줬는데 할머니가 자꾸 나 미국 못 가게 해. 근데 나는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좋아. 남편의 조카의 말을 듣고 저도 많이 놀라긴 했지만 시부가 제일 걱정이래 시부 눈치를 봤는데 시부도 적잖게 놀란 듯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동민아, 네가 이야기해봐라.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동민이 너도 알고 있는 사실이야? 아버지, 그게요. 저도 지금 하연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동민이 네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하연이가 그냥 하는 소리 같지도 않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동민이 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남편은 뭘가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입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시부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이 결국 저도 시부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하윤이 엄마 딸 맞아요. 엄마가 세 번째 남편이랑 결혼하고 있을 때 낳은 딸이에요. 그럼 그저 남편 딸이란 말이야? 근데 왜 애를 너희 누나 앞으로 해서 키우고 있었던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야? 아버지, 충격받지 말고 들어주세요. 하윤이 엄마 전 남편 딸 아니고 누구 딸인지 정확히 몰라요. 엄마가 전 남편이랑 이혼한 이유는 엄마가 바람으로 하윤이 낳아서 이혼당한 거고요. 하윤이가 나올 때가 마침 누나가 미국에서 매형이랑 이혼하니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늙은 엄마가 3번 결혼한 것도 모자라 바람 피워서 애 낳았다는 거 소문나면 창피하다고 누나가 데리고 가서 키운 거였어요. 경악스러운 이야기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심장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엄마가 하윤이 누나한테 보낼 때 평생 네 딸로 키우라고 하고 보냈는데 하윤이가 크니까 엄마 눈에 하윤이가 밟혔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누나한테 하윤이 한국으로 보내라고 난리를 부려서 하윤이를 보낸 건데 엄마는 지금 누나 재혼 핑계 대면서 하윤이를 미국으로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버지. 시부는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니 휴대폰을 꺼내들어 미국에 있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민이 엄마, 나 지금 동민이 집인데 방금 이야기 다 들었어. 하윤이 당신 딸이라면서?
어떻게 그걸 속이고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한 거야? 당신 나랑 결혼하기로 하면서 나한테 비밀 같은 거 없이 다 털어놓기로 약속했잖아. 시부 전화기 너머로는 한껏 당황한 듯한 시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핑계댈 거 없어. 하연이 어떻게 생긴 애인지도 다 들었고 나는 이 이야기 다 들은 이상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 없어. 미국에서 3달 동안 지낸다고 하는 거 솔직히 이해 안 됐지만 당신 선택이니 그러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당신이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같이 더러운 여자는 딱 7색이야. 전화를 끊은 시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나가시더니 문을 열기 전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처랑 왜 이혼했는지 엄마한테 들었나? 전처가 바람이 나서 밖에서 임신을 해와서 이혼을 한 거야. 그런데 너희 엄마도 내 전처럼 똑같은 짓을 했다니. 내가 이러는 거 통민이 너는 이해해 줬으면 한다.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시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딱 신우의 재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는데 시모는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모는 한국으로 오자마자 시부에게 달려갔는지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저희 집에 나타났을 땐 거의 미친 사람 몰골로 나타났습니다. 규림이 네가 그랬니? 네가 너희 시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네가 그런 거 맞지? 유림이 네가 어떻게든 날 엿먹이려고 네가 그런 거지. 너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고 그걸 아버님한테 말씀드렸겠어요. 어머님,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일단 진정하고 나서 이야기해요. 그럼 누가 그랬어? 하윤이가 그랬어? 설마 하윤이 저 어린 것이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건만 쟤는 누구를 닮아서 입이 저렇게 가벼운 거야? 어머님, 하윤이한테 왜 그러세요? 저 어린애가 뭘 한다고요? 오히려 어머님이 하윤이한테 말조심했어야죠. 하윤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세요? 저게 미국에서 이상한 물들이 와서 그런 거야. 저 어린 것 때문에 내 인생 쫄딱 망하게 생겼네. 내가 그 남자를 어떻게 얻었는데 저게 기어코 내 인생을 망치려 두는구나. 시모는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신우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신우딸도 위험하겠다 싶어 저는 바로 신우딸을 신우가 있는 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신우딸을 보내자 뒤늦게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맨발로 공항까지 쫓아와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연이 어디 있어? 내 새끼 어디 있냐고. 너 내 새끼 어디로 보낸 거야? 설마 미국으로 보낸 건 아니지? 엄마, 누나가 하연이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미국으로 보냈어. 하연이도 미국에 있는 엄마랑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이제 그만 하연이 포기해. 엄마는 정말 하연이를 위한 선택이 뭔지 몰라서 그래? 엄마는 하연이 키울 자격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하연이 내 새끼인데 도대체 어디에 보낸 거야? 엄마가 여기 있는데 어디 보낸 거냐고. 내 새끼 내가 키울 거야. 네 누나는 자기가 낳은 새끼도 아니면서 왜 내 새끼를 뺏어가려고 한다니. 동민아, 엄마 돈 좀 빌려주라. 당장 표 끊어서 미국으로 가야겠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엄마가 하연이 낳았다고 해서 하연이 정말 엄마 딸이라도 되는 줄 알아? 하연이 누나 딸이고 누나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거니까 엄마가 가도 누나 없을 거야. 미국으로 가겠다는 시모를 말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때 제 배가 어느 정도 불러있을 때였는데 그 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결국 그날 새벽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였죠. 제가 병원에 누워있다고 하니 미국에 있는 신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규림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진작에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너한테는 사실대로 다 말할 수 없어서 전화를 못했었어. 그동안 정말 미안했고 우리 하연이 봐줘서 정말 고마웠어.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형님. 지금이라도 하연이랑 형님이랑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연이가 엄마를 정말 보고 싶어 했거든요. 하연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형님이 잘 좀 봐주세요. 이제 유림이 너도 다 알아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하연이 내가 키우고 싶었어. 재현학이란 남자도 하연이 같이 키우자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 근데 엄마가 어떻게든 하연이 나한테 뺏어서 키우려고 데리고 간 거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 형님,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죠. 저는 어머님이 왜 이렇게 하연이한테 집착을 하시나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남편이랑 어머님 잘 달래볼 테니까 형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 식구 미국에서 잘 지내세요. 남편과 제가 시모를 잘 달래보려고 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저희에게 탓을 하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네 새끼 태어나면 내가 너희들 어떻게든 갈라놓아 버릴 거야. 부모 자식 간의 생이별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라고. 내가 너희들 행복하게 살게 가만히 둘 것 같니? 매번 이혼한 마당에 지금 내 눈에 뵈는 게 있겠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세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 어머님 손주라고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스스럼 없이 하실 수 있어요? 네 뱃속에 있는 애가 네 새끼지 내 새끼니? 그리고 네가 내 새끼 미국으로 보내버렸는데 나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니? 너는 해도 되고 나는 안 돼? 뱃속에 있는 제 아이와 저를 갈라놓겠다는 협박을 하는 시모와는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모와 연을 확실하게 끊어버렸죠. 그렇게 시댁은 초토화가 되었고 콩가루처럼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저희 부부는 시모뿐만 아니라 신호와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죠. 그냥 저희에게는 시댁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얼마 전 드디어 신우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진작에 연락하고 싶었는데 나도 그렇고 동맹인데도 상처가 덜 아물었을 것 같아서 연락을 쉽사리 하지 못했어.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니? 이게 다 엄마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근데 유림아,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만 나누자. 그럴 수 있지? 신우의 부탁대로 신우와 다시 만나면서 시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남편과 저는 시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답니다. 시모는 지금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시모가 지금까지 저희에게 연락이 없는 이유는 잘 살고 있어서라고 보면 된답니다. 저는 제발 시모가 지금의 남자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서 평생 저희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시모는 분명 또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면 저희를 가장 먼저 찾을 게 분명하니까요. 저는 저희 식구들 그리고 신우 식구를 마지막으로 시모까지 모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식구들의 불행을 함께하고 싶지 않기에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바람잘 날 없는 시댁은 지긋지긋합니다. 제 나이가 벌써 40이 다 되어가지만 산타 할아버지께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딱 지금처럼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싶습니다.